자, 거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수식이나 로그가 포함된 합성함수 형태의 방정식 고등식의 실근 조건 판단은 자, 지수식이나 로그식을 치환해서 거기 밑줄 자, 다음 방정식이나 다음 고등식으로 만든 다음에 해석한다. 뭐 풀 때도 이렇게 했지만 해석할 때도 당연히 우리한테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근데 세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자, 밑줄 치고 별표 마구 써도 돼요. 치환 과정에서 실근의 범위가 달라지며 실근의 조건이 재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냥 답이 아예 다르게 나와버리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우리가 연습할 거고.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그 예시 보시면은 이제 지수식 치환했을 때 특정 범위가 생긴다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만한 특이점인데 자, 어떻게 좀 재해석이 돼야 되는지 일단 확인 한번 잘 해보시고 선생님은 그 밑에 문제들 풀면서 좀 구체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시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대표 유형 네 문제 있는데 일단 두 개씩 좀 끊어서 갑시다. 여러분들 1번, 2번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2번인데요. 두 개는 참 되게 비교하기 딱 좋아요. 이렇게 동시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로그 방정식인 거 일단 이제 되셨을 거고 이거 약간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 자,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로그 EX에 자, 여기를 내가 좀 로그 성질 가지고 좀 쪼개려고요. 로그 16 빼기 로그 EX 이렇게 형태적으로 좀 깡패스럽게 보이지만은 일단 이렇게만 하셔도 내가 로그 EX를 적절하게 치환해서 문제 풀란 소리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기 되게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 EX를 내가 T다라고 일단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T 제곱에 얘는 4점, 그지? 플러스 4T 자, 얘가 16분의 M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한테 익숙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됐나?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옛날 문제라 뭐 표현이 좀 러프하긴 한데 자, 어쨌든 해가 존재한다는 거는 기존의 방정식에서 이제 실근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자, 그러면 요 조건이 밑에서의 2차 방정식 기준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자, 실근 존재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조건 따위는 당연히 이제 무슨 식으로 가시는 게 맞으니까? 판별식으로 일단 가시는 게 맞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주면 되리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상 괜찮은가? 됐죠? 자, 그럼 요 느낌 일단 그대로 읽어봐 볼게요. 2번도. 자, 얘는 1번보다는 훨씬 더 형태가 좀 단순하고요. 자, 바로 3x제곱을 t다라고 이렇게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kt 더하기 4는 0이고 자, 앞에 거랑 조건이 살짝 좀 다르긴 한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 입장에서도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될 것이고 자, 또다시 판별식이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이렇게 대기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죠. 됐을까?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 뭐가 틀린 거야? 이게 무슨 1번은 맞고 2번은 틀린 뭐 때문에 틀린 걸까? 뭐 등장한 조건이 다른 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구별은 했어요. 저기 등호 갖다 붙였고 여기 0보다 크다라고 일단 가정했잖아. 그치? 이거 자체가 일단 틀린 건 아닌데 자, 문제는 지금 뭐가 틀렸다? 위에 예시 읽어보셨잖아. 자, 뭐가 지금 틀렸다? 그쵸? 자, 누군가를 어쨌든 치환해서 다음 방정식이든 다음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근의 형태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비교를 잘 하셔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의 실근이 뭐 몇 개가 되는지 뭐 이런 거 관심 없고 일단 뭐 알파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의 실근이. 그러면 내가 이 분홍색 기준으로의 실근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기서의 실근은 로그 2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근의 형태가 바뀐다.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내 말 이해돼? 자, 근데 애초에 알파가 실수면 로그 2알파 기준으로 혹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어차피 로그 2x 그래프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치역이 무슨 실수가 되죠? 모든 실수가 되다 보니까 맞죠?
자, 인풋되는 값이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실수라면 여기서 로그 2 알파도 전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러고 할 때 별다른 조건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건데, 자, 문제집 예죠. 자, 여기서의 두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야. 그럼 여기서의 두근은 지금 누구랑 누구야? 시작.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가지고 맞죠? 자,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그래프 생각하시면 3의 x제곱 그래프를 갖다 생각하시면 자, 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초에 치역 자체가 어디로 지금 제한이 돼버리죠? 치역 자체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사실 제한이 돼버리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돼?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의 알파 베타가 예를 들어서 별다른 조건 없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대로 받는다라고 그대로 와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두 근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나오고 뭐 하나는 지금 뭐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해서 1이 됐다는 건 알파가 0이니까 따로 문제될 건 없지만 3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베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지 이해됐어?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조건이 아래쪽에 있는 2차 방정식으로 왔을 때는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어떻게 조건이 재해석되셔야 된다? 자, 이름하여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라고 조건 해석이 새롭게 되셔야 된다는 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번역이 돼줘야 돼. 번역이. 우리 어진이 혹시 기억나는지 한번 봐봅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해당되는 조건이 일단 얘죠. 자, 근데 양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게 맞죠? 뭐가 더 체크하더라? 바로 두근의 합과 곱을 우리가 보통 체크를 많이 합니다. 고1 때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걸 다시 물어본다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자,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 근각의수의 관계상 K가 되는데, 자, 얘가 일단 0보다 커져야 되고, 곱 같은 경우는 뭐 4인데 어쨌든 얘도 0보다 커다라는 걸 만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미 만족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자, 그래서 2번의 최종적인 정답은 자, 요것들을 다 만족하는 수진아, 합집합이 정답이야, 교집합이 정답이야? 교집합이 정답이죠.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정답을 내줘야 돼.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우리 고유 수학에서 엄청 연습 많이 했었죠. 그치? 자, 다시 좀 꺼내 오셔야 됩니다.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정답으로 내셔야 되니까 교집합이 정답이 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 저기 고등식 푸신 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답 좀 공유 한번 해줄까? 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쓰면 m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나요? 보신 분? m은 몇? 64 이하 이렇게 나오나요? 64 이하. m은 64 이하. 그러면 m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64가 되겠죠. 그다음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다 만족하는 K값의 범위 혹시 구하신 분 계십니까? K는? 뭐보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까?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4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는 5가 되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5.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잘 적용하셔서 3번, 4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매우 어려운요. 그죠? 3번, 4번.
자, 두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부터요. 자, 일단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드는 건 잘하셨을 거고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할게요. 자, 기존의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보다 한 스텝이 더 남았죠. 자, 알파 베타라고 치는데 얘가 애초에 0보다 크다는 조건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은 5의 알파 제곱이랑 5의 베타 제곱인데 애초에 알파 베타가 실수일 때도 얘네들은 0보다 컸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0보다 큰 건 당연한데 그냥 실수가 아니라 0보다 큰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이 더 뽑혀야 된다는 소리죠. 그치?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프를 좀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좀 봐봅시다. 기존의 알파 베타가 0보다 오른쪽에서 값들이 매번 찍히다 보니까 거기서 내뿜어지는 y값들은 보시다시피 단순히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자,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은 오른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의 값은 보시다시피 어디를 기준으로? 자, 1을 기준으로 또다시 경계가 나와줍니다. 보이십니까? 자, 0일 때가 하필 딱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값들이 0과 1 사이 값을 내보내고 0보다 클 때는 1보다 큰 값들을 내보낸다는 걸 우리가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재해석 버전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는 이 방정식 입장에서 이름하여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재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었어야 돼. 이런 건 여러분들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방법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또다시 고1 수학인데 많이들 까먹었을 거야. 자, 이렇게 어떤 두 근이 특정 값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따위에 해당되도록 만드세요라는 문제 유형은 우리가 소위 자, 근의 위치 판단이다라고 불렀었고요. 자, 근의 위치 판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는 것이 기본 전략이냐면은 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푼다라고 우리가 고1 때 분명히 배웠어요. 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푼다. 이건 방정식으로 더 이상 풀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알겠지? 여기 좀 나실 거야.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가운데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요 함수를 제가 ft다라고 딱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하나 좀 작도록 한번 해볼 건데, 자, 실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ft는 아래로 블록이고 반드시 t축과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되는 게 맞아? 2개가 생겨야 되는 게 맞는데 둘 다 하필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의 위치가 대표적으로 이런 데 있는 자, 요런 식의 그림이 도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시작하자. 괜찮을까? 자, 그리고 나서 요와 같은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메뉴를 나름대로의 순서대로 이렇게 쫙 하고 펼쳐주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뭐였죠? 보통 경계에서의 부호다라고 이제 얘기했었고, 이거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습해 주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 자, 경계에서의 부호. 자, 경계다라는 건 보통 어떤 걸 수학에서 경계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의 1처럼 지금 근과 비교되는 값을 우리가 경계다라고 지칭을 하는데 현재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1일 때 y값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호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F1이 0보다 커야 된다로 일단 이렇게 대변해주면 되는 거야. 요게 일단 첫 번째.
괜찮을까? 자, 이어서 두 번째가 여러분들 바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자, 보시다시피 T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니, 자, 당연히 판별식이 보면 뭐보다 커야 될 거야? 요거보다 일단 커져야 되겠죠. 여기 일단 두 번째. 지원아, 세 번째가 혹시 뭐였지 기억나? 세 번째 메뉴가? 잘 기억 안 나? 수진이 기억나? 기억 안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말이지. 민지 기억나? 기억 안 나? 이래도 기억 안 나? 닥쳐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욕한 게 아니라, 자, 대칭축, 그죠? 대칭축의 위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었죠. 대칭축의 위치. 현재 주어진 FT 놈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제발 완전 제곱식으로 좀 그만 만드시고 미분에서 0 되는 걸로 웬만하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2t-5가 0이 되는 위치가 바로 대칭축이니까, 자, 2분의 5다라는 꼴이 갈 수 있고, 자, 실제 얘는 대칭축 자체가 경계보다 당연히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자,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별다른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나 원래는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좀 합시다. 처음 본 내용은 아니었어야 돼. 알겠지? 수진아, 한 번 더. 그러면 요거 세 개의 합집합이 정답이에요? 교집합이 정답이야? 이건 교집합이 정답이죠, 당연히.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걸 정답으로 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고1 수학의 구석 오브 구석을 문제로 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제발 안 내게 나도 바라는 거지. 그치? 이런 걸로 굳이 변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학교생 마음이지 제 마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오랜만에 배워봤습니다. 정리하시고 범위 한번 잘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수지야, 범위 어떻게 나와?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4분의 25는 참고로 6. 얼마 정도 되니까 몇 개 안 들어가네? 5, 6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순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게 쌤이 요 순서대로 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단다. 어떤 특정 상황은 1번만 딱 하고도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1번이 가장 강력한 조건이므로 1번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F1이 0보다 작다라는 요거 한 개만 따지면은 2번, 3번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듣고 흘리셔도 돼. 고1 때 이런 것들 가지고 되게 깊숙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나시면 되게 괜찮은데 난 그런 것까지 기억하기엔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그냥 이 세 가지 무조건 다 따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세 가지 무조건 다 따진다. 뭐 일부만 따져도 된다 이런 특수성은 버려버리시면 머리 아플 일은 좀 덜한 거죠. 괜찮아? 괜찮은 것 같고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소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불렀었죠. 절대 부등식. 자, 역시 여러분들 밑줄 친 대로 지수 부등식, 뭐 로그 부등식 이 자체로 조건 해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치환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kt t제곱 빼기 t 플러스 4 일단 이렇게 되므로 t제곱에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1t 플러스 4가 얘가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다음 부등식으로 바꿔서 예습을 할수 있죠.
자, 조건만 일단 재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요 놈의 해가 이제 모든 실수란 소리잖아. 실수 전체란 소리죠. 하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기존에 누구를 내가 취하는 거니까? EX를 취하는 거니까. 아까 이미 보여드렸죠? 자, 얘가 모든 실수면 T는 애초에 어떤 제한 조건이 생겨버려? 0보다 크다는 제한 조건이 생겨버리죠. 자, 그러니까 자, 요 놈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일단 생기면서 자, 좀 부드럽게 우리가 얘기하면 T가 0보다 클 때 주어진 부등식이 자,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로 일단 바꿔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부등식은 예를 지시하죠. 그치? 0보다 큰 쪽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생각해야 된다. 더 이상 실수 전체가 지금 아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그 미적분 1까지 선행한 친구들인데 자,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잡고 자, 요놈의 뭐에 주목을 하셔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거 증명하셔야 되는 거니까 바로 도와주세요. 속값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최소값. 즉 FT가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걔가 뭐보다 큼을 보여주자.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자. 요게 일단 메인 조약이 되셔야 되고. 맞지? 그러면 나 이제 요거 최소 한번 구해봐야지 라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라인버가 싹 하고 올라가면 여기죠. 자, 첫 번째 자, 대칭축 자체가 지금 어디냐면 2분의 k 플러스 1인데 0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얘를 관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예를 들어 0이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쪽 부분만을 관찰해주면 충분하다는 거고 자, 이 연두색 그래프 조각에서의 최소값의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디서 만들어져요? 0일 때 만들어지죠. 이때는 요 값에만 우리가 신경 써주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자, 0의 위치가 여러분들 어디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0이 유연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관찰해줘야 되고 자, 이때는 언제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때가 지금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때 y값을 우리가 관찰해줘야 되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올린 요소가 무려 2개나 들어가 있어. 자, 해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대칭축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케이스 비율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좀 구체화부터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대칭축의 위치 자체가 자, 0보다 지금 왼쪽에 있는 자, 이런 식의 상태를 일단 구성을 일단 한 거고 자, 이때는 F0이 여러분들 중요하죠? F0이 일단 중요한데 자, 여기다 0을 스르륵 한번 집어보니까 값이 앞에 몇이 나와요? 시작? 4가 나오죠? 그럼 요거만으로 일단 이미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자, 얘는 즉 이때는 주어진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이거 괜찮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 자, 얘 같은 경우는 0과 대칭축의 대소 관계가 자, 다음과 같이 바뀌었을 테고 자, 등호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한번 붙여주도록 합시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때 y값이 중요하고 자, 2분의 k 플러스 1때 y값이 중요하고 자, 얘가 애초에 0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들 여기 등호 들어가 있어요. 그치?
크거나 등호까지 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되죠. 수진아 이거 하는 김에 마지막 단계까지 한번 시험에 잘 통과해봐. 어? 자 케이스 1번이 있지.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이 있지. 그럼 최종적인 답은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의 합집합이 정답이야, 교집합이 정답이야? 50% 확률. 합집합이 정답이고 교집합이 정답일까? 맞아요. 와. 그치. 예전에 공부 열심히 했던 가르기 나오죠, 여러분들. 그치? 합집합이 여러분 정답이야. 케이스 부유가 됐다는 건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엔 다 합해 주셔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케이스 1번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얘만 풀어주면 되니까. 케이스 2번은 두 가지 신경 쓰셔야죠. 자,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하는 즉 교집합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케이스 2번 K값 범위 없이 나온 친구. 쌤한테 공유 좀.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케이스 2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번과 2번의 합집합이 정답이어야 되니까 자, 얘 또는 그냥 얘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 게 맞겠죠? 뭐야 선제 정답이 없잖아. 내가 잘못했나? 어디지 이거 계산 맞습니까? 어제 계산 맞아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나? 근데 왜 선제 답이 없지? 내가 어디 뭐 여기 내려온 중간에 잘못했나? 대칭축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계산해서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그러니까 교집합 한 개 요거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한 거야? 요것만 얘기한 거야? 요것만? 밑에 것만 한 거야 어제는? 요거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고려하면은 잠깐만 마이너스 1 이상 째니까 그러면은 왼쪽 경계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죠. 괜찮아? 다시 이거 수정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개 합집합해봐. 그럼 어디서 딱 연결이 돼버려? 마이너스 1에서 연결이 돼버리지. 그럼 K는 몇 이하야? 3 이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3 이하?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요거. 자 이해 다 되셨죠? 좋아요.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아까 조용히 그 종이 하나씩 나눠드린 거 혹시 보세요? 여기 잠깐만 좀 봐주실까요? 이게 과연 메모장일까요? 문제를 보는 걸까요? 먼저 봐, 그지? 여러분들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이번 고3 언니 오빠들 3월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제 문항 체계가 좀 다른데 22번이 가장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2번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요거 그래도 제가 맞추시는 분은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쿠폰을 드릴게요. 진짜 가장 빨리 맞추는 한 분한테 쿠폰을 좀 드릴 테니까 스포는 제가 이미 다 해드렸어요. 자, 우리 이거 배우고 이거 푸는 이유가 있죠? 그치?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이 두 개. 22번 한번. 전화 21번 말고 알겠어? 22번.
자, 같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우리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자, 앞에 일단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은 하나 좀 그려놨는데 왜냐면 AB 길이가 5분의 1이다라는 상황을 좀 관찰하고자 앞에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어요. 그쵸? 이게 정확하게 좀 보면은 여기랑 여기의 간격이 5분의 1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아무래도 막 밑이 4에다가 2배까지 되다 보니까 f보다는 확실히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뭐 물론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게 x는 t다라는 값을 기준으로 5분의 1을 만들 때는 무슨 y좌표에서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서 5분의 1이 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겠구나. 그죠?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구체로 한번 시켜본다고 치면은 자,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2 곱하기 4의 t제곱 자 더하기 2분의 1 k제곱이고 자 빼기 2의 t제곱이고 자 얘가 지금 5분의 1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식이 나오죠. 괜찮을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수학은 수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얘기가 이제 이 얘기로 일단 대변이 된 거고 그럼 요 얘기는 이제 이 식 기준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건데 맞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등식은 결과적으로 누가 주인공인 여러분들 등식입니까? K가 주인공이에요? T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T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여기 실수 T의 개수가 2개다 라는 말은 이 등식이 T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실근이 자, 애초에 2개입니다 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주면 자연스럽다는 거죠. 괜찮아? 그치? 그러면 지수방정식의 실근 조건이 나왔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를 내가 알파로 그냥 할까요? 자, 여러분들 알파로 일단 시험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2알파 제곱에 자, 빼기 알파 자,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 빼기 5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고 자, 뭐 앞에서 했으니까 자, 실근이 2개다라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자, 양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이렇게까지 그냥 끌고 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밟아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판별식 자, b 제곱에 마이너스 4이시니까 자 8배에 2분의 1의 k제곱 빼기 5분의 1이고 자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보다 크셔야 돼? 0보다 일단 크셔야 되겠죠. 요게 일단 첫 번째.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일단 곱을 구사할 건데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니까 이미 0보다 큰 거겠다. 오케이. 자 마지막 두근의 곱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k제곱 빼기 5분의 1이고 얘가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정보는 이렇게 두 가지에서 일단 나오게 돼. 맞지? 자 그러면 일단 더 이상 t라는 변수는 다만적이지 않고 자 k만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자 주인공이 k가 되게 식만 좀 잘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밑에부터 먼저 할게요.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일단 분자가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2분의 1의 k제곱이 일단 5분의 1보다 크다. 네, 이렇게 갖다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8분의 1이고 이렇게 돼서 자, 2분의 1의 k제곱 빼기 5분의 1. 자, 5분의 1을 4변으로 이항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40분의 13이고 얘가 2분의 1의 k제곱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2분의 1의 k제곱을 4개로 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조금만 더 2분의 1의 k제곱은 자 뭐보다 크고요 여러분? 5분의 1보다 크고 40분의 13보다 작던데 여기가 굳이 이제 분수인 게 꼴 보기가 싫으니까 모든 변을 전부 다 역수를 한번 취해보면 자 이때는 부등 방향이 전부 다 이제 반대로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13분의 4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일단 이 정도 만들어내는 거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잘 읽으신 분들은 자 K가 지금 무수수다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타이밍에서 그냥 때려 박자 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때려 박는 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참고로 13분의 40은 3점 얼마고 자 얘는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2의 제곱수는 여러분들 누구뿐이 안 돼요? 4뿐이 안 되죠? 이렇게 돼서 K가 유한계의 값으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 자,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얻어냈습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매우 잘하신 거고, 여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마음이 안 든 거는 너무 아쉽단 말이지. K가 끝. 자, 마지막 이제 구할게요. 여기서 발생하는 실수 T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말 그대로 요 방정식에서의 뭐를 구하는 소리야? 두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게 지금 핀 거죠. 맞아? 자, 그럼 편의상 우리 이렇게 하자. 하나를 T1이다라고 하나를 T2다라고 이제 해주면 돼.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P는 T1과 T2를 갖다가 더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맞죠?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은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거고. 자, 여기서의 두 근은 일단 누구랑 누구로 바뀌었어요? 자, 얘랑 얘로 일단 바뀌었는데, 자, 나는 하필 T1과 T2의 뭐를 구할 거니까? 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좀 센스 있게 가자. 직접 두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두 근의 곱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럼 그 순간 내가 여기 일단 곱을 하나 딱 하고 만들어놨으니까 2의 T1 곱하기 2의 T2가 얘가 2분의, 자, K2 바로 집어넣을게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식이 되면서, 자, 얘는 최종적으로 40분의 1이다라고 일단 여기까지 되고, 자, 거의 이제 끝났어. 두 개를 더한 게 문제에서 P다라고 했으니까, 자, 2의 P제곱이 곧 40분의 1이다라고 여기까지 일단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소리죠. 자, 이제 답을 한번 내보자. 자, K에다가 누구를 곱하세요라고 했어요? 2분의 1의 P제곱을 곱하세요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40분의 1이면은 2분의 1의 P제곱은 몇인 거니까? 40인 거니까, 자, 2에다가 40을 곱해주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80이다. 요게 일단 정답이다. 딴 됐을까요? 야, 뭐 고3 올라간다고 해서 별거 없어. 그치? 그냥 고2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냥 고3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특별히 뭐 새로 얻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종의 약간 좀 문제 해결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좀 되셔야 되겠죠? 그치? 여러 개의 개념들을 엮어서